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 유시계열 대학 신입생 지원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지원자 수 또한 줄었습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라디오서울, 한국TV, 그리고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로 지난 4일과 오늘 저녁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2020 무료 텍스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세금 보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3월 3일 예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LA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에 도전하는 정찬영 변호사가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0 인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주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인구조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연일 정부 여당을 비판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이 5일 통합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통합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올 유시계열 대학 신입생 지원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지원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시계열 대학 지원자 수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주 출신 학생을 포함한 유시계열 대학 2020학년 가을학기 지원자 수는 총 21만 5,162명으로 편입생을 제외한 신입생 지원자의 수는 총 17만 2,0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신입생 지원자 수는 4,431명이 감소했으며 2018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9,819명이 감소해 신입생 지원자 수는 2년 사이 5.7%가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유시계열 대학을 지원한 한인 지원자도 줄었습니다. 한인 지원자 수는 총 4,122명으로 지난해보다 3.9% 줄었고 이 가운데 편입생을 제외한 한인 신입생 지원자 수는 3,264명으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 UCLA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10만 8,837명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와 얼바인 그리고 샌디에고 캠퍼스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시계열 대학으로 편입하는 지원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시계 캠퍼스에 편입생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시계열 대학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시계 문턱이 높은 신입생 지원보다는 비교적 입학이 수월한 편입생으로 지원해 합격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3월 3일 예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LA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에 도전하는 정찬영 변호사가 지난 4일 저희 한국TV를 방문해서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 회장인 정찬영 변호사가 출마하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2지구는 LA 한인타운 중심부를 포함해서 사우스 LA와 컬버시티, 가디나, 캄튼, 레녹스, 웨체스터 등 지역을 아우르며 유권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슈퍼바이저가 임기 제한으로 공석이 되는 이 지구에는 허브 웨슨 전 LA시 의장과 젠 페리 전 LA시 의원 등 지명도가 높은 유력 정치인 등 총 8명의 후보가 겨루는 쉽지 않은 선거지만 정 변호사는 유일한 아시안 후보라는 점을 100분 활용해 관할 지역군의 한인과 필리핀 등 아시안 유권자들로 지지폭을 넓히는 캠페인 전략에 주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캠페인 홍보 메시지를 15만 명이 조회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유권자는 3만 명에 불과하지만 한인표가 결집하면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한인들의 결집된 표가 절실하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카운티에서 투표율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명 정도 한인의 유권자가 계신데 여태까지는 한 5천 분 정도 좀 안 되게 투표하신 건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3만 명이 다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0 인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주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인구조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알래스카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020 센서스. 지미 고메즈 34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인구조사국 관계자들과 센서스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사항들을 논의한 후 한인들의 적극적인 인구조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치적 힘의 분배, 바람직한 연방기금의 배분을 위해 한인 등 소수민족의 적극적인 인구조사 참여가 절실한데 34지구 내 한인들의 인구조사 참여율은 저조하다는 설명입니다. Well, I believe in diversity. I believe that this country is a country of immigrants, and I want everybody to be counted. Korean, Mexican, Salvadorian, Bangladeshi, everybody needs to be counted. 전체 한인 중 약 30%가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타 커뮤니티의 평균 불참률은 약 15%로 한인의 불참률이 2배가량 높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준의 한인은 250만여 명으로 집계됐지만 센서스국이 집계한 한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180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인타운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데 지난 연방 센서스 2010년대 데이터를 봐도 non-responsive, 그러니까 센서스 질문지를 보내도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한인타운이 그렇게 높은 참여, 너무 저조한 참여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라운드 테이블도 한인타운에서 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한미연합회, KYCC, 키와 등하고 민족학교 이런 센서스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나 영어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50개 주 모든 가정에 설문지가 전달되며 4월 1일 센서스 데이까지 이를 반송해야 합니다. 이번 센서스에는 최초로 온라인과 전화조사가 실시되는 동시에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돼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라디오서울, 한국TV, 그리고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0 무료 텍스 세미나가 지난 4일과 오늘 저녁 각각 LA 한국교육원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로스코에테 컨트리 클럽에서 열려 한인 납세자들이 올 세금 보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스테파니, 폴주, 신선양 CPA와 전 IRS 감사관 출신 헤럴드 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온 이번 세금 보고 세미나에서는 연방 개정세법과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 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 건강보험과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에서는 해마다 텍스 시즌이 다가오면은 그 교포 대상, 동포 대상 텍스 세미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2017년 12월 말 이후로 시작된 TCJA 때문에 굉장히 그 텍스 룰이나 아니면 또 그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바뀌는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세법 오늘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IRS 어디트에 대해서도 또 관심들이 많으시죠. IRS 어디트에 대해서도 다뤄졌고요. 오늘 강사로 나서신 분들은 세 분의 CPA와 한 분의 변호사님인데요. 오늘 많은 도움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1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위스콘신주에서 나왔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보건당국은 성인인 이 환자가 발병하기 전 중국 베이징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메디케어 사기를 벌여오다 덜미를 잡힌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30개월의 실형과 69만여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4일 메디케어 사기를 벌여온 혐의로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올해 57살의 데이빗 김 씨에게 30개월의 실형과
벌금 69만여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출신의 카이로프랙터 데이빗 김 씨는 LA 한인타운에서 뉴홉 클리닉을 운영하며 메디케어 사기를 벌여온 혐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주 고용시장이 지난 12월에도 호조를 보이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가주 실업률은 3.9%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1976년 이후 4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LG전자 세탁기가 유력 소비자 전문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세탁기에 뽑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시중에 나온 여러 브랜드의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탁력, 옷감 손상 정도, 물 사용 효용성 등을 자체 시험하고 2020년 최고 세탁기를 발표했습니다. LG전자의 세탁기 3종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전자동 세탁기 1위에서 3위를 휩쓸었습니다. 4위는 캔모 엘리트 제품이 뽑혔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시에서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맨하탄 벨뷰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상원이 랄프 노덤 주지사가 제안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막았습니다. 노덤 주지사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해 장전된 총을 집안에 두는 것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3일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버클리 시의회는 시 소유 부지를 비업무 시간에 25대 정도의 RV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제안을 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주민들은 RV 주차를 반대하고 있지만 버클리시는 어떤 형태로든 늘어나는 RV 등 대형 차량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운 가운데 서북미 지역에서 잇따라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넘클러에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10대 남녀 2명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라스카주에서도 주말 동안 2살 꼬마를 포함해 어린이 4명이 실종됐다 눈보라 속에서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주 상원위원회는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를 지원하는 상원법안 이사 공구를 지난달 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와이 주민은 물론 타주 거주자들이 하와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 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점 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 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 등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 단속반 인원도 180명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보따리상 등에 의한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 심사 때 매점 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연일 정부 여당을 비판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보냈다는 등 한국당의 주장을 가짜 뉴스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대응이 늦으면 눈덩이처럼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안는다며 총선 준비 정치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를 열어 국민 안전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인 혐오 조장 가짜 뉴스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퍼뜨렸다며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국민이 분개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아닌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민간 지원이고 실제 전환 물량도 200만 개 목표 중 1차 분인 12만 개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신당이 통합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통합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인 오는 15일이 통합의 데드라인으로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통합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15 총선을 2달여 앞두고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둔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형국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제3지대 중도 통합이 긴밀히 협의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3당 통합이라는 정치적 선언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음 주쯤 2월 중순에 통합 선언이 이뤄지고 큰 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질이 멸렬한 야권을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분열 상황을 끝내고 통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른미래당 및 대한신당과의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3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합당 단판을 지은 후 함께 정치적 선언을 하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물리적인 통합 절차를 완료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